잉글랜드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FA컵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FA컵을 우승하면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얻게 됩니다. 지난해 FA컵 우승을 한 팀은 리버풀이었습니다. 첼시와 결승전에 맞붙어서 리버풀이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했죠. 콘테 감독이 언급했듯이 챔피언스 리그보다 잉글랜드 축구에서 타이틀을 따는 게 더 힘들 정도라면서 잉글랜드에는 B클럽이 즐비합니다. 토트넘이 FA컵에서 우승을 노리려 한다면 이 B클럽들을 넘어야죠. FA컵 3라운드부터 일부 리그도 포함이 되는데 64강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64강, 32강,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재경기가 없을 경우 6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추첨을 통해서 대진을 완성하다 보니 운빨이 작용이 됩니다. 토트넘은 포츠머스를 상대하게 되면서 경기 일정은 이틀밖에 못 쉬고 경기에서 매우 타이트하지만 상대는 비교적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포츠머스를 만나는 대진이라고 해서 FA컵 64강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64강에서 첼시를 만나면서 바로 결승전 같은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맨시티가 최강팀답게 트래블 이상을 욕심낸다면 이 64강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울버햄튼을 만나게 되죠. 리버풀은 고전하고 있고 반다이크까지 부상으로 이탈한 반면 울버햄튼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맨유는 에버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FA컵 에버턴 하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2021년 무리뉴 감독 시절 설 연휴 새벽에 토트넘과 에버턴이 16강에서 격돌하면서 난타전 끝에 4대5로 극적으로 토트넘이 탈락했었죠. 손흥민이 당시 어시스트를 2개를 기록하고 4골 모두 관여를 하고도 탈락한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무리뉴 감독 때부터 세계적인 윙어로 발돋움하면서 전성기를 보내고 있고 여전히 윙어로서의 역할을 할 때 본인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올 시즌 100여일 동안의 손흥민은 윙어가 아니었고 지난 펠리스전을 통해서 윙어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포츠머스전에서도 그 윙어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맨유와 에버턴전을 시청하면서 윙어들의 위력이 제대로 터지는 걸 보면서 왜 손흥민만 생각이 나는지 바로 이 장면, 바로 저 장면 모두 래쉬포드, 그레이의 활약들을 보면서 손흥민이 바로 저 위치여야 한다라는 더욱더 큰 확신이 들었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돌아가진 않겠죠. 맨유 에버턴 경기는 래쉬포드의 원맨쇼 경기였다고 봐야 합니다. 전반 3분 만에 케인과 같은 역할인 마샬이 손흥민과 같은 역할인 래쉬포드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래쉬포드는 박스 안까지 치고 들어가면서 반대쪽에 있는 안토니에게 멋진 크로스로 득점을 어시스트해줬습니다. 안토니 골보다 골을 만든 과정 자체가 예술이었죠. 맨유가 최종 3대1로 이기긴 했는데 전반 3분 만에 득점을 했다고 해서 맨유의 일방적인 경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선 맨유는 12개 슈팅에 유효 슈팅이 7개나 되고 에릭센, 브루노의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까지 나오면서 다양한 공격 방법들이 나왔는데 제대로 된 득점은 전반 3분 이 한 골입니다. 0대1로 뒤진 상황에서 에버턴은 동점골을 얻게 되는데 그 골은 데야가 거저준 골이었습니다. 긴 팔, 긴 다리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골대 앞에서 그냥 구경하듯 막다가 본인 다리에서 우당탕탕 맞으면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데야가 돈 겁나게 많이 받는 골키퍼인데 이상한 짓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에버턴은 맨유와 전반전에 1대1로 마치면서 쉽게 패배할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맨유가 다시 달아나는 점수를 낼 때는 에버턴의 억울한 자책골로 뒤지게 된 거고 에버턴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점골을 넣고 맨유를 압박했습니다. 아쉽게도 옵사이드로 판정나면서 김이 제대로 빠졌죠.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 래쉬포드의 원맨쇼라고 했는데 그런 설명이 아니랐어요. 에버턴의 자책골은 래쉬포드가 역시 윙어로서 박스 안에 침투하면서 강력한 크로스가 나오면서 자책골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맨유의 세 번째 골은 페널티킥이 나오면서 래쉬포드가 키커로 득점에 성공한 것입니다. 테나하 감독은 래쉬포드를 제대로 밀어주더라고요. 현재까지는 래쉬포드와 손흥민의 주급이 같은 상황이고 나이 차이일 뿐 이 둘의 레벨은 삐까삐까인데 테나하 감독은 래쉬포드를 거의 전성기 호날두 밀어주듯 했다 보니 드리블에, 슈팅에, 프리킥에, 페널티킥에 다 하더만요. 솔직히 진짜 부러웠습니다. B클럽 맨유는 이렇게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7연승인데 과리돌라 감독 말대로 맨유도 우승 후보라고 말한 듯 제대로 분위기를 탔습니다. 하지만
홈에서 에버튼을 상대하면서도 쉽지 않은 경기를 한 걸 보면 올 시즌 B클럽들이 어떻게 될지는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뉴캐슬은 3위에 있고 첼시는 10위에 있고 리버풀은 6위인데 반다이크까지 없고, 그럼 토트넘은? 네. 솔직히 현재 분위기로 보면 토트넘은 매우 성적이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3위 뉴캐슬과 2점 차밖에 나지 않고 팀 득점도 아스날, 맨시티 다음으로 3위입니다. 이거 뭐죠? 손흥민이 리그 4골밖에 넣지 못했는데도 토트넘이 3위라는 건 네,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실제 챔피언스 리그도 16강 진출해 있죠. 네. 자, 우선 그만큼 득점이 다양해졌다라고 볼 수는 있죠. 메뉴보다 10골을 더 넣은 토트넘입니다. 토트넘 응원하는 입장에서 응원 분위기가 조금은 바뀌어야 할 듯한데요. 네. 월드컵 이후 손흥민의 활약과 3연승을 기대했지만 1승 1무 1패로 시작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분위기는 반전시킨 만큼 2게임 연속 골 폭풍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이틀밖에 쉬지 못했지만 포츠머스전의 출전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경기가 일주일 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쉴 수가 있습니다. 우선 포츠머스전 선발 출전해서 골 폭풍을 몰아치고 승기를 잡으면 뭐 그때 교체도 되거든요. 자, 토트넘은 FA컵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과거 상대를 얕보면서 라인업을 짰다가 굴욕적인 패배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포츠머스는 3부 리그 팀인데다 3부 리그에서도 12위 팀, 거기다 감독도 경질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B클럽들의 대진보다는 매우 양호한 편이죠.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승리를 거의 10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4강인데 현재 전력으로 FA컵 우승 문턱에 갈 수는 있는 걸까요? 만약 올 시즌 FA컵에만 전념한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 목표가 유로파리그 진출 지름길과 우승 타이틀 하나 걸어보겠다고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버리고 올인할 순 없잖아요. 지금 부상 선수들과 스쿼드로 FA컵, 리그, 챔피언스 리그를 모두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긴 합니다. 자칫 더 많은 걸 잃을 수 있거든요. 자, 부상 문제입니다. 포츠머스전은 이미 12일 만에 4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과부하가 올 수밖에 없죠. 바로 직전 리그에서 반다이크만 다친 게 아니라 스털링, 플리식도 부상당하면서 이탈했고, 메뉴 선수인 반더빅은 3개월 만에 선발 출전 기회를 얻고도 전반 마지막에 강한 태클로 1년짜리 장기 부상을 당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아스날과 맨시티가 좋은 성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부상이 적어서입니다. 아직 18경기 이상이 남은 상황이라서 이대로 과부하면 분명 큰일이 일어나죠. 네. 첼시는 무려 10명 부상이고 리버풀도 8명입니다. 토트넘에게도 언제든 찾아와도 이상할 게 없죠. 자, 그만큼 이번 포츠머스전은 뭔가 찜찜합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다가오는 아스날전이 있기 때문에라도 이른 시간 승기를 잡고 부상도 피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콘테 감독이 최근 토트넘의 부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지난 시즌 후반기는 리그에만 집중하면서 주전 선수들이 부상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올 시즌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솔직히 팩트죠. 네. 토트넘은 셀링 클럽의 이미지가 강해서 이번 겨울 지역 시장에서 선수들을 영입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선수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할 팀입니다. 3부 리그 팀과의 대결을 하고도 이런저런 걱정을 해야 하는 팀. 네. 콘테 감독이 토트넘 스쿼드를 강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죠. 네. 손흥민이 떠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토트넘 스쿼드가 강해지기를 바라는 게 그래도 더 확률 높을걸요. 네. 함께 손흥민을 응원하는 만큼 토트넘이 강해질 수 있기를 응원해 줍시다. 손흥민도 팬들에게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